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도시 지역의 주차 문제, 이제 이웃 갈등을 넘어 분쟁의 주요 요소가 됐는데요. 최근 경남연구원 스마트 도시교통 연구실에서 도내 주차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우리 아파트는 왜 항상 주차장이 부족할까란 제목으로 지난달 말 누리집에 정보 그림 자료를 올렸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과 함께 주차난 해결 방안 함께 분석해보죠. 오늘은 이번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신 경남연구원 스마트 도시교통 연구실 실장 송기욱 선임연구위원과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중 주차를 옮겨야 돼서 새벽까지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더 반가운데 네. 아마 많은 도민분들께서 이 주차난은 매일같이 겪는 일상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경남연구원에서 이번에 내놓은 분석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참 쏠리는데 도내 주차난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이번에 처음 이루어진 건가요? 저희들이 처음 조사한 건 아니고 네. 최근에 저희들 연구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책 연구로 주차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네. 상업지역의 주차 빌딩의 주차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네. 올해는 이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주거지역, 네. 주거지역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와 같은 그런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거기에 공동주택.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주차난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를 착수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대규모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신도시 개발 특징에 저희들이 주목을 했는데요. 네. 그 최근에 신도시가 아무래도 이제 땅값, 네. 시가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도심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가용 의존도가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보통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이제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들이 60%에서 7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가구당 주차 대수는 보통 1.2대에서 1.3대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구에 좀 착수를 하셨다 이런 네, 네, 말씀. 맞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도시의 그 전체적인 그림을 좀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번 도내 주차장 대한 그 연구와 그 결과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교통 영향 평가를 자주 하는데요. 그 공동주택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통 영향 평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일례로 그 교통 영향 평가 예를 들어보면 전문 평가 업체에서 이것들을 이제 외주를 줘가지고 하는데 네. 개발업체에 좀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가 일단 많고요. 전문가들도 해독하기 힘든 난독형 자료들이 네. 엄청나게 두껍게 쏟아져요.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봐도 네. 평가가 되게 힘듭니다. 아. 약간 일부러 그렇게 한 측면도 좀 있는데 이번에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는 게 사실 이 자료 자체보다도 네.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한 지표를 그래픽으로 제시를 해줬거든요. 네. 그 점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경남 주차난은 사실 이게 뭐 그 구체적 비교 지표가 나온 적이 거의 없었고요. 네. 근데 문제를 그 정략적 지표로 비전문가들도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한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이제 자료를 다시 재정리해서 내놓은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자료를 보면 시민들의 의식 부족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게 아니라 정책과 네. 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경남이 필요했던 연구인데 좀 전에 제가 경남이 좀 악명 높았다 그랬잖아요. 주차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심한 편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뿐만이 아니라 분양을 받는 분들, 임대를 받는 분들이 일단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아파트 자체가 주차 대수가 부족하구나. 그걸 알아야지만이 내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라도 네. 주차장 더 지어주세요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좀 이렇게 가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주차난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공동주택은
분양률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해주셔서 앞으로 아마 이런 자료들 계속 나오면 개발업자나 사업자들이 자발적 노력이 주차 확보 면수를 더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개발업자와 관련 없는 곳에서 조사를 했으니 더 객관적인 수치가 이번에 나온 거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좀 보면 그렇죠.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사는 신도시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나 김해 장유 유라 지역을 선정했다고 들었는데 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상업 지역을 할 때는 세 군데의 택지개발지구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양산의 물금 신도시와 그리고 진주의 평거 신도시, 네. 그리고 이제 김해 장유 신도시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 단지를 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비교 대상이 명확한 지역이 좋겠다. 그리고 조사를 좀 심플하게 할 수 있고 정량화하기 좋은 곳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유라 같은 경우는 보면 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네. 1지구가 2009년 전으로 이제 입주가 시작되었고요. 네. 유라 2지구가 2019년 전으로 이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정도의 이제 갭이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도시이고 그 대부분의 주택들이 이제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한 정량화라든지 시각화가 좀 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두 단지가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 비교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김해 장유 중에서도 유라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비교 조사한 결과 주목할 만한 원인 혹시 나왔습니까?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운전하시는 분이 느끼겠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유라 1지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유라 지구역 자체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고 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기 맞아요. 때문에 구도심보다도 이제 가구당 주차 보유 대수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유라 지역에 있는 모든 19개의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라 1지구 같은 경우는 세대당 자동차를 1.6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네. 유라 2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10년 뒤에 만들어지다 보니 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았고요. 네. 그 세대당 자동차도 0.1대가 더 많은 1.7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주차 공간 자체가 자동차 보유 대수의 각각 80%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나머지 20%는 무조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지구에서 2지구는 한 0.1대 정도 그 주차 보유 대수가 늘어났는데 주차 대수는 10년간의 차이가 있는데 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1지구에 비해서 2지구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1지구에 비해서 2지구가 주차 대수가 약간 더 확보가 되었지만 네. 그 확보된 것들이 늘어나는 증가하는 보유 대수에 미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결국 원인은 그 주차 면수 규정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은 과거 자동차 등록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 우리가 따르는 현실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기준을 상향해서 네. 이렇게 권장하거나 강제하는 이제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달에 네.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도시 지역 가구당 1.6대 이상으로 상향 조절하게 했고 네. 외곽 지역은 가구당 1.5대, 1.6대 1.5대 했고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 가구당 1.3대 그리고 외곽 지역은 1.2대 기준을 상향해서 세웠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결과를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도 세대당 1.6대, 네. 그다음에 진주도 분양 경우에 1.6대, 임대는 1.4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사실 앞서 경남연구원 자료 보면 지금 8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가장 밀집한 곳에서도.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하면 사실상 지금
더 높여서 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이 상향된 기준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돼서 나온 기준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 네. 그럼 연구원님께서는 규정 정비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법적 기준 자체가 금방 이제 유진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적 기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주차 면적 자체가 이제 아파트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네. 이 함부로 이렇게 법적 기준을 국토부에서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단적인 예로 유라 1지구 같은 경우는 이 유라 1지구도 법적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네. 법적 기준에 몇 대를 확보를 해라는 게 있는데 법적 기준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1.3배 정도 높게 주차장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네. 그리고 유라 2지구 같은 경우는 법적 기준보다도 1.4배 정도 높게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은 법적 기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법적 기준이 굉장히 낮은 것 낮게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적절한 주차 면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자동차 보유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보유 대수에 맞는 현실적인 그런 법률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률 제정이라든지 법률 개정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차 관련 법은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기준 자체도 지금보다도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형 평형대보다는 아무래도 대형 평형대가 네. 자동차 보유율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부자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소형 평형대보다는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대형 평형대의 주차 면수를 좀 높게 책정하는 것을 정례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도심보다는 교외 지역, 자동차 의존도가 도심보다 높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도심보다 좋지 않은 교외 지역의 교외 신도시가 주차 보유율이 높기 때문에 네. 교외 신도시의 주차 면수를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외곽 지역이 가구당 1.2대 정도로 더 낮게 측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셨지만 외곽 지역은 오히려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이죠. 네. 전문가분들도 외곽이 좀 더 뭔가 널널하다, 밀도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칫 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고요. 사실 물리적 정량적 잣대로 그대로 판단을 해도 세대당 1.8대가 지금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경남에서 가장 밀도 높은 곳이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손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더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하층을 한 층을 더 파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예, 아파트 지하층을 한 층을 더 판다는 것은 지하층 공사는 일반층 공사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공하는 쪽에서는 안 팔려고 하겠죠. 그런 데다가 예전에는 시공을 하면 아파트 시공을 하면 마진율이 한 10% 정도 육박했는데 네. 현재는 너무 많이 투명해져 가지고 5%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층 하나를 파고 안 파고가 지금 회사가 이게 뭐 들썩들썩 할 정도니까 네.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꼭 무조건 그걸 시공하는 회사 쪽에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네. 공동주택을 보유한 다음에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려고 하는 분들이 네. 이 정확한 현실을 안 다음에 일차적인 금전적 손해를 감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렇군요. 자, 도내에서는 또 도시재생 사업도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주차 확보 어느 정도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도시를 개발하는 걸 이제 크게 나눠 보면 도시개발 방식은 전면 철거식 재개발, 모든 걸 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하는 걸 보고 전면 철거식 재개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부분 개발 혹은 부분 도시 재생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요. 전면 철거식 이제 아파트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네. 그 주차 대수는 가장 절대적이고 비중 있는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사용자 개발자가 그만큼 분양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 됩니다. 아주 네. 쉬운 문제고, 반면에 오래된 지역을 부분적으로 재생하거나 개발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이걸 뭔가 지하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본처럼 차량 보유세를 강화를 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차고지 증빙 의무화 제도 그리고 이제 뭐 보행 친화 공간을 더 해주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정책을 쓴다거나 이건 좀 더 큰 그림이죠. 그리고 조금 이제 직접 바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네. 공동주택 인근 도로변을 심야 시간대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그 기준을 했다시피 유라처럼 네. 말도 안 되게 이미 절대적 주차 대수가 부족한 곳에는 주차 단속도 약간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인근의 상가나 학교 운동장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네. 2대 이상 등록 차량부터는 주차 등록 비용을 인상을 해야 되고요. 네. 이제 이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고령자 면허증 반납 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인근 공가나 폐가 건물의 나대지 네. 이런 것들을 지주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연구가 경남도 도심 지역 아파트 주차단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연구원께서 가장 크실 텐데 네. 앞으로 이번 연구가 경남도의 어떤 분야에 좀 활용이 됐으면 좋으실까요? 주차 문제는 층간 소음 문제처럼 더 이상 이제 개인에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주차 부족으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민 간의 시비가 이제 공공연히 맞아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네. 뭐 언론이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률 개정이라든지 지자체 조례 정비 등을 통해서 그 하드웨어적으로 일단 주차 면수 확보도 좋겠지만 네. 이것은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하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방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주차 공급 관리나 네. 주차 수요 관리를 통해서 네.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주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건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좀 탄력적으로 네.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규정이 지금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교수님께서 어떤 도의 이 연구 결과를 좀 제시를 해주시거나 조례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보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공동주택 주차장이 대통령령인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주 먼 나라 이야기고 네. 저희들은 이제 지역의 조례를 바꾼다거나 강화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시민들한테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게 더 이상 시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네. 상호 약탈적으로 주차 분쟁 부채질하는 이건 시민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그것도 좀 홍보할 필요가 있고 창원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준공영제 네. 그 버스 시내버스 준공영제 그다음에 슈퍼 BRT 이런 정책들을 꾸준히 이제 강화를 시켜야 되고 제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개발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교통 영향 평가나 도시재생 평가 때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자료를 지표를 홍보를 하고 지자체에다가 정책의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경남도의 주차난 해소 문제에 대해서 경남연구원의 송기욱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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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